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잔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조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준조동사라고 불리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준이라는 단어, 이제 어디선가 조금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준사역 동사 또는 준동사, 이럴 때 준이 붙곤 하는데요. 이 준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마다 그거는 뭔가 100%가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서 준동사라고 하면은 이 준동사는 동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동사의 기능은 하지만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그렇게 뭔가 동사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가 바로 준동사였고, 또 준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단어는 사역 의미를 가지지만 좀 다르게 사용돼서 준사역 동사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사역 동사라는 단어는 없고 다 사역 동사라고 문법풀이 49번째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간엔 준조동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준조동사라는 단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뤘던 그 조동사와는 개념이 조금 달라서 준조동사라고 불리게 되는 단어들이 된 건데요. 어떤 게 있는지, 왜 이렇게 불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다 라는 규칙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처럼 생긴 원형 부정사가 오는 거고, 또 상황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오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동사 플러스 준동사가 정확한, 좀 더 맞는 규칙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준조동사라는 단어는 사실 이것도 그냥 조동사예요. 준조동사라고 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동안 널리 알려졌던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규칙에 맞지 않고 조동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오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조동사는 조금 다른 거니까 준조동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ave to, ought to, 이런 게 바로 준조동사라고 불리곤 합니다. 이 준조동사라고 불리는 단어에는 대표적으로 use, ought, need, dar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조동사 뒤에는 보통 원형부정사, 동사 원형처럼 생긴 원형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오곤 합니다. used to, dare to, need to, ought to,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준조동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얘네는 좀 약간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한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use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 use는 일반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조동사로 사용이 된다면 그때는 과거 시제로 주로 사용이 되면서 이제 과거에 했던 어떤 습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used to, 이런 모습으로 이제 조동사로서 사용이 되곤 하는 건데요.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You used to study English. 너는 영어를 공부하곤 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했던 반복적이고 그런 습관들을 표현하는 문장으로서 이제 현재에는 하고 있지 않은, 과거에만 하곤 했었던 걸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used 다음에 투부정사가 사용되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굳이 풀어서 보자면은 너는 used, 사용했었다. 어떤 거를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을 사용하곤 했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너는 영어 공부를 하곤 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use가 조동사로서 현재 시제에서는 사용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you us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에는 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이 과거 시제에서는 어떤 거를 하곤 했었다, 이제 습관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used to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 현재 시제일 때 이제 어떤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는 그냥 현재 시제로서 그냥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study English, 너는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쓰면은 그냥 이 현재 시제에 너가 그냥 반복적으로 요즘 그냥 공부를 한다는 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use를 이제 또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볼게요.
일단 이 use가 조동사라면은 우리 조동사를 이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그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빼면서 의문문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 조동사에다가 not, 부정부사 not을 붙여가지고 부정문을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use, 조동사를 맨 앞으로 빼가지고 used you to study English, 너는 과거에 영어 공부를 하곤 했었니? You used not to study English, 너는 과거에 영어 공부를 하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문장들은 좀 부자연스럽다 라고 이제 치부가 되고, 이렇게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 use를 일반 동사처럼 취급하고, 일반 동사를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두 동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use가 이제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두 동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did you use to study English? You didn't us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조동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죠. 여기서 추가로 그냥 use가 만약에 일반 동사로 사용된다면은 그냥 you use it, 너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볼게요. need와 there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use와 비슷하게 사용이 되면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르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use처럼 그냥 뒤에 투부정사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도 두 동사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you need to study English, you dar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은 do you need to study English, do you dare to study English, 또는 you don't need to study English, you don't dar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she나 he처럼 3인칭 단수라면은 뒤에다가 es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need와 dare는 modal verb가 아니라 auxiliary verb 범주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he needs to study English, she dares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eed와 dare는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여기서인데요, 이 need와 dare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그냥 원형부정사가 오기도 해요. 대신에 그냥 원형부정사가 오는 건 아니고요, 이 need와 dare이 사용될 때 그때 부정부사 단어들이 온다면은 그때 이제 원형부정사가 그 뒤에 오곤 합니다. 부정부사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not도 있고 뭐 only, 뭐 hardly,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예를 들면은 you need only study English, 또는 you dare not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여기서는 또 need와 dare이 그냥 맨 앞으로 문장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need you, dare you,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ought를 볼게요. 이 ought는 이제 have to와 많이 비교되는 단어로 ought to,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ought to처럼 ought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어서 오는 그런 조동사 단어예요. 그리고 이 ought는 modal verb에 속하는 단어라서 그 동사 단어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해도 ought에다가 s를 붙이는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modal verb, 뭐 can, must, should 이런 단어들은 뒤에 원형부정사가 오곤 하는데 이 ought는 이런 거와는 달리 뒤에 투부정사가 오곤 하죠. 문장으로 만들면은 you ought to study English, you ought not to study English, ought you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ought to는 have to랑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이 ought와 have는 또 그 성질이 다릅니다. ought는 modal verb라고 쓰잖아요. 이 have는 modal verb가 아니라 auxiliary verb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은 have가 아니라 has로 변형이 되면서 사용이 되곤 해요. 그래서 he has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have는 또 이제 use처럼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이제 두 동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do you hav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부정문을 만들 때는 you have not이 아니라 you don't have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준조동사라고 불리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준조동사라는 단어, 사실 얘네도 다 조동사인데요. 그냥 좀 특별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